안 하나요? 아, 오늘 북한에 뭐 터뜨렸다고 하는데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이 북한도 참고 참다가 선거 때 맞춰서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작에 사고를 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북한이 사고 쳐서 남한에 좋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대로 남한 정치가 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한 30년 동안 반복했어. 북한은 항상 남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어요. 지금까지 이 북한이 남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안 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북한이 남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해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됐냐? 없어. 그래서 항상 북한은 나쁜 쪽으로 자기들에게 손해되는 쪽으로 남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나온 이유는 이제 다시 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신호를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왜 북한에 달러가 필요하냐면 이 북한은 봉건사회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아래로 계속 뭔가 선물을 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냥 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적인 시스템에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 이면에 별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로 말하면 왕실의 내탕금이 있어야 돼. 그래서 김정은 내탕금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시스템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구조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고 별도로 찔러주는 뒷돈에 의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통치 자금이 바닥나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죠. 전두환도 항상 뭐 하사금 이런 걸, 금일봉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북한 같은 독재국가는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요. 하사금 없고 금일봉 없으면 사회가 안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돈줄을 김정은이 쥐고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국이 관광객을 안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보내주기로 중국이 관광객을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고 모든 미국의 경제 제재를 따랐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이행하는 대신 관광객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한 명도 안 오니까 지금 북한에서 내부에서 이 김정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거죠. 위에서 계속 선물이 내려와야 이게 지금 지도자가 제대로 이 국가를 통치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게 없으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왜 이렇지? 이거 뭐 정상이 아니야? 김정은이 망했나 봐. 막 북한 주민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다급해져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끌려다닐 수도 없고 우리는 고구마 대응을 하면 돼요. 문재인 대통령의 주특기인 고구마 대응을 해서 천천히 대응하는 게 신뢰를 높이는 거지. 막 조급하게 저쪽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로 막 그 대응하는 것은 답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지금 딱 북한이 도발할 타이밍이야. 선거 끝났거든. 근데 선거 다음날 하면 안 돼. 그것도 이상하지. 너무 속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원칙적으로는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에 개판이 나야 되는데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도 없고 북한 입장에서도 답답한 거죠. 제 생각에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 바이든과 김정은이 또 대화를 할 거예요. 그 대화에서 북한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뭔가 색이 나올 거야. 이런 정도는 예상했고 그 이상의 도발은 못할 거예요. 해봤자 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긴밀하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원래 북한이 피를 볼 생각까지는 안 보는데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10배로 보복해야 되는 거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 이제 맞대응이라는 건 무조건 10배로 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1을 때렸다고 1을 대응하면 그건 맞대응이 아니죠. 아예 박살을 내놔야 북한도 항상 그래 1100배로 보복한다. 1100배로 보복하는 게 보복이지. 그냥 한 방 때린다고 한 방 때리는 것은 보복이 아니에요. 근데 이미 북한이 남한이나 미국으로부터 1100배 보복을 당하고 있어. 핵 폭탄을 만들었다가 지금 이미 1100배 보복을 당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이미 1100배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지. 괜히 핵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중국에 달렸는데 중국이 중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다리면 된다.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가면 된다. 미국 선거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그걸 보고 바이든이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그걸 지켜보면 됩니다. 네, 시간이 30분 좀 지났는데 이왕 제가 원래 15분 정도 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져서 좀 더 길게 하자. 에라 모르겠다. 길게 하자.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우리 은하에 외계 문명이 36개 있다. 이 말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우리 은하가 10만 광년인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36개 있다는 가로 세로 한 2만 광년에 한 개 정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광년을 10배로 쪼개면 3.62 되는데 이걸 또 가로 세로로 쪼개야 되기 때문에 높이는 일단 무시하고, 왜냐면 은하가 납작해요. 대충 납작하기 때문에 높이는 무시하고 가로 세로로 쪼개면 100개로 쪼개야 되는데 1만 광년에 0.36개가 있다는 것은 1만 광년 안에는 뭐 거의 있을 확률이 없다는 거죠. 그럼 외계인에게 우리가 이 전파를 보낸다 해도 답신을 받으려면 2만 년을 기다려야 돼. 그 2만 년을 기다려서 답신 받을 확률이 30%인 거예요. 근데 거의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에 고독하게 버려진 외로운 존재다. 근데 이 우주 전체로 보면 사실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은하계, 우주 전체에 은하계만 해도 1000억 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관측 가능한 우주와 그런 거, 관측 불가능한 우주까지 따지면 다시 거기서 꼬박이 1000억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어쨌든 우리 은하 10만 광년 안에는 36개밖에 없다는 것은 그 36개가 다 이 지구보다 과학이 발달했다는 보장도 없고, 이건 거의 우리 지구가 우리 은하계 안에서는 최선두의 선두 대장이야. 그러니까 순위권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철, 구리 이런 중금속이 있으려면 최소한 3번이나 4번 별이 생겼다가 다시 깨지고 다시 생겼다가 다시 깨지고 이걸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새로 만들어진 별은 거의 수소만 있고 헬륨도 없어. 수소밖에 없기 때문에 중금속 물질이 없어요. 흙이나 돌이 없다는 거죠. 다 가스밖에 없어. 그래서 우주에 있는 대부분의 별이 가스 행성이기 때문에 이 구리, 철, 산소 뭐 이런 좋은 물질들이 없다는 거죠. 그 좋은 물질이 있으려면 할배별이라 해야 돼. 근데 우리 태양이 할배별이야. 할배별. 늙은 별이야. 태양은 한 50억 년 전에 생겼는데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생겼다가 깨지고 생겼다가 깨지고 반복해서 만들어진 늙은 별이고, 그 말은 우리 은하 전체도 늙은 은하예요. 137억 광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우리 은하도 굉장히 할배 은하고 우리 태양계도 할배 태양이고 우리 지구도 할배 별이에요. 그래서 이 할배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할배라는 것은 우리가 일바라는 거죠. 일바. 만약 우리 은하계에 외계인이 있다면 우리 지구의 인간들이 일바거나 최소한 순위권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넣었다 해도 10등 안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 은하계에서 한 10등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대충 통박으로 긋고 실제로는 알 수 없죠. 어떻게 알아. 숫자라는 것은 동그라미가 갑자기 10개 더 붙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라고. 근데 대충 이 투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는 고참 중에 왕고참. 이 우주 전체에서 대단한 고참이다. 대부분의 이 항성들을 보면 가스 항성이고 거기에 붙은 행성들도 하루가 4시간밖에 안 돼요. 뱅글뱅글 돈다는 거죠. 우리는 1년이 365일인데 대부분의 행성들이 막 태양에 딱 붙어서 초소피드로 돌고 있어요. 어린 별인 거예요. 우리 같은 늙은 고참별은 우주에 전체적으로 드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예, 얄궂은 이야기를 하나 하면 고교 온라인 수업 도중에 성기 노출한 10대를 근거했다. 양반 또 웃긴 양반인데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듯이 이런 식으로 또라이 짓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마루따로 삼아 희생해서 사회의 약한 고를 드러내서 인류를 돕자는
이 이상한 본능 때문에. 이 본능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잘 안 믿을 건데, 설마 그럴 리가, 그냥 또라이야,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 또라이의 그 또라이점이 어디서 나왔냐, 이게. 그 또라이 근성이 어디서 나왔냐. 상대가 자극을 해서 반응을 하면 인간은 어떻게든 그걸 결국 건드립니다. 반응하는 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없으면 안 건드려요. 근데 좋은 반응보다 나쁜 반응에만 인간이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뭔가 했어. 그러면 야, 잘했어, 잘했어 하고 막 칭찬하면 좋았어, 내일 또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잘 없어요. 야, 임마 너 왜 그랬어? 너 미쳤어? 다시는 그러지 마. 이런 야단을 맞으면 그 일을 꼭 해, 인간이. 왜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공부를 잘했어. 100점을 맞아서. 그럼 야, 100점 맞았어. 너 반에서 1등 했구나. 다음에 전교에서 1등하고 그 다음에서는 대한민국에서 1등하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1등하고 그 다음에 우주에서 1등 해라. 이렇게 압박이 들어온다고. 상 받아오면 큰일 나요. 젊은 초딩들 잘 모르고 막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러고 그러는데 피곤한 거야. 국어만 100점 맞으면 되나? 산수도 100점 맞아, 영어도 100점 맞지, 음악도 100점, 다 100점 맞아야 되는데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나쁜 일을 하면 닥쳐! 절대 그러지 마! 이렇게 제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하길 좋아한다고. 왜냐하면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 다시 안 하면 돼. 그래서 인간들은 상대의 반응을 끌어내는 행동을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고, 그것은 결국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테스트, 자기를 소모품으로 희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주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유전자에 젊은 사람을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게 만들어놨어요.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동물들, 코끼리도 젊은 코끼리, 수컷 코끼리들이 난동을 부려요. 수컷이 좀 더 심해.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호르몬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호르몬을 내가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나쁜 행동을 안 해야 되는 거죠. 호르몬에 끌려다니면 안 되죠. 뭘 하고 싶다고 하면 안 되고 하고 싶으니까 안 해야지 이렇게 해야 돼요. 담배를 피우고 싶어 피우면 안 되고 담배를 피우고 싶으니까 안 피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시간이 36분이 지났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이 지금 9분인가? 감사합니다. 내일은 방송을 할지 안 할지 불분명한데 안 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올려야 되니까 내일은 하루 쉬겠습니다. 그러나 할 얘기가 많아지면 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